자,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7차 시 창의나라 완성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차 시에 창의나라 계획서를 제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창의나라 계획서가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조금은 대충 내준 것 같아요. 팩트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준 사람도 있긴 하니까 뭐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창의나라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창의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연습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도구들을 조금씩만 드릴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doit sxyz와 doit 명령어 ssu나 뭐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 위 아래 이런 거 해가지고 doit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있었죠. 조심해야 할 점은 뭐였죠?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begin xyz 윗줄에다 썼어야 돼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야 이제 반영이 됐었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집합 명령어 가져와서 정직구원 했었고요. 정직구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피라미드 보듯이 10-z 뭐 이런 걸 했었지만 사실 요 z좌표만 변화시킬 게 아니라 여기 x, y, z에다가 뭔가를 주게 되면 뭐 어떤 친구는 꽃잎 모양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중간에 선생님이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해 보길 바랬었고, 결국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내가 만약에 뭐 쩌는 예시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작품 10개가 다 그것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집합했었고 또 집합에서 함수 쓰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우선 이쪽으로 한 다음에 x 제곱을 한번 해보죠. 근데 너무 가파를 쓰니까 0.5고요 곱하기 할 때 저거 별표 쓰는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곱하기 기호 이렇게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예를 들어서 begin xyz를 눌러보면 이제 아이고 저 앞에 x 잘못 썼네요. 이렇게 실수한 거는 바로바로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실행이 안 되면 오타가 있나 없나 빨리 찾아가지고 해봐야 돼요. 요렇게 y는 x 제곱 모양 0.5x 제곱 모양 이렇게 기둥이 생겼는데 너무 크니까 AND 조건을 추가해서 0층에다만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만약에 우리 그 6차 시에 샘플로 보여드렸던 걸로처럼 여기만 남기고 싶으면 뭐 부등식의 영역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안에를 파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뭐 심지어 또 여러분들이 여기 y랑 x랑 자리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z랑 x만 가지고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럼 z랑 x만 가지고 만들어 보면 조건을 좀 추가할 걸 그랬나요? 뭐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너무 멀리 왔네.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세워진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바닥에다만 꼭 누가 함수를 그리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정직구원 채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채도 조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정직구원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드오어 논리를 써서든지 뭘 해서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저기만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피라미드 옆에 요 부분에다가 내가 블럭을 쌓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 야매는 이제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탁 찍으면 이렇게 채워지죠. 근데 저 부분을 꼭 파란색으로만 채우기 싫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선생님 마우스 커서 좀 천천히 내려야 돼요. 여기 보면 큐브가 5라고 돼 있어요. 큐브가. 근데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을 1, 2, 3, 4, 5, 6 이렇게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눌러보면 바뀌어요. 그럼 7번 번호로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이게 7번 블락이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 4번으로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요. 빨간색.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빨간색이 체크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할 수 있는 그 아이템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별로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코딩 배우러 왔지 마우스 클릭 배우러 온 거 아니죠. 그림판에서 그냥 노가다 떼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피라미드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코딩이에요. 마우스 클릭 열심히 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보세요. 여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탁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가 큐브 5라고 돼 있지만 잘 보세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왼쪽 탁 클릭하면 큐브 위치가 나와요.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요. 지금 선생님 화면을 확대하는 동안 마우스가 날아갔어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2,7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 코드를 여기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begin xyz 위에다가 큐브라고 쓰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2,7이라고 써주고 실행을 누르잖아요. 그럼 요거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누르면 어디 부분이 바뀌어야 될 텐데 잠시만. 여기 바뀌었죠. 요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아까 눌린 부분이 여기였나봐요. 요 부분이 바뀌었죠. 그럼 저 부분을 저렇게 바꿨는데 선생님 나 저거 싫어. 아이템을 바꿀 거야 하면 아이템 4번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큐브 명령어는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바뀌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죠. begin xyz 하고 실행을 눌러본 다음에 집합을 먼저 만들어주고 쫙 편하게 그러니까 설명드렸죠. x, y, z가 마이너스 64부터 64까지 쭈르륵 다 해서 200만 개가 넘는 걸 다 실행시키고 요 실행을 누르면 짜잘한 거 이렇게 요 부분 변화시키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잘한 거를 바꾸는 게 큐브 명령어예요. 근데 사실 큐브 명령어도 조금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고우투 명령어를 사용해서 두인 명령어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고우투로 먼저 거북이를 이동시켜 보죠. 마이너스 3,2,7이었나요 아까가? 근데 7인데 뭐 8로 이동시켜 보죠. 예를 들어서 8로 이동시켜 보면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거북이가 일로 올라와 있죠.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뭐 대문자 R을 누르면 거북이가 보는 방향을 바꿀 테고 그죠? do it R 하면은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바꿀 테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do it SSUU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짜잘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아이템 번호 바꾸고 싶으면 다음 두잇에다가는 아이템 하고선 또 뭐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두잇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선생님이 또 두잇 많이 써오면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두잇 명령어는 그리고 큐브 명령어는 짜잘한 거 정말 큼지막한 코드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마무리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각을 하는데 조각을 그냥 다 제일 작은 칼로서 하자는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거는 코드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데 도저히 디테일이 안 산다. 그럴 때는 두인 명령어나 큐브 명령어 쓰는 거를 허용하겠어요. 그러나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거 만들어 온 다음에 이거 선생님 벌써 뭔가 이런 거 만들어 온 거는 그거는 5살짜리도 하죠. 5살짜리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나는 이걸로 하트 만들었어요. 어쩌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습할 때는 지금 코드를 짜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큐브와 두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정직구원체와 집합 그리고 함수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하나만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토러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토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을 가지고 스퀘어 루트를 써서 한 바퀴 돌려 가지고 토러스를 만들었죠. 근데 꼭 이렇게 요 도나츠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거에서 여기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모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 저 네모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방법 중에 좀 더 다르게 재는 방법도 있어서 상하 좌우 이동거리로 거리를 재는 게 있는데 전문 용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 스퀘어 루트 똑같이 사용하죠. 근데 명령어가 그걸 쓰지 않고 네모라는 명령어를 도입해요. 한번 그럼 실행해 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걸 복사한 다음에 선생님이 저걸 좀 조작하면서 네모 명령어를 설명드리고 저것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이 조건을 추가했었던 이 y 조건을 먼저 날려볼게요. y 조건을 날려보면 대충 직감은 오죠. 여기 먼저 보세요. 도나츠의 반지름은 15고요. 스퀘어 루트 써서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시키는 점들 모을 거고, 네모라는 걸 써서 우리가 토러스 만들 때 썼듯이 r-d 이걸 계속 사용할 거고, 0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5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보아하니 가운데 뚫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도나츠 모양이 아니고 사각형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사각형 모양. 요것도 꽤 유용합니다. 선생님이 안에를 뚫었기 때문에 요 안에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알트로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번에는 동굴 모양이 아니고 진짜 이게 터널 모양이 됐죠. 원래 이게 지금 요 화면 부분이 보이는 모양이 이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각형으로 됐죠. 네모로 됐다는 거예요. 네모. 이름 참 직관적으로 잘 지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해서 단면만 보고 싶은 거죠. y가 0보다 크다랑 너도 일로 와서 여기다가도 추가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러니까 토러스 도나츠 모양으로만 꼭 만들지 말고 저거를 단면적 모양이 네모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모를 써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코드 보고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y는 0보다 큰 거 찾으라는 거니까 y좌표가 여기를 기준으로 윗부분만 불러내라 하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동그랬던 거를 반을 잘라서 위에만 꺼낸 거예요. 눈치챘죠?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뭔가 터널 같죠? 이렇게 터널 같이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Z 조건 중에서 뚜껑 걷어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Y 없앤 다음에 Z 조건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윗부분 걷어내면 분수대 모양도 되겠죠. 아이디어 선생님 너무 많이 주는데.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 바퀴 쪼르르르 돌린 다음에 빈 공간 뚫어놓고 Z 조건 추가해서 위에 딱 뚜껑 걷어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렇게 분수 모양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물을 담든지 뭐 해서 할 게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네모를 써서 만들어도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도나츠 모양 3개 이렇게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Z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쭉쭉쭉 세워놨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러스 만든 거랑 똑같은데 명령어만 네모로 바꿨더니 조금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뚫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꼭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실습에 가셔가지고 창의나라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제 요걸 할 건데 부탁이 하나가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시도해보지 않고 선생님한테 뭐 만들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그냥 안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열심히 만들다가 실패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보는 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 꽃병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저기 언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창의나라가 아니라 제가 만든 창의나라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의 창의나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고 나서 선생님한테 꼭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창의나라 계획서를 수정하실 거면 여기에 여러분의 창의나라 계획서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누르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코드를 짜서 쓰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획서가 아니라 중간 코딩이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 코딩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이름하고 반하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시고 이런 거 코드를 끌고다가 여기다가 가져오신 다음에 하시고 주석으로 내용 달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슬러시로 주석 달아서 여러분 선생님 설명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제가 8월 며칠까지 어디까지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